자, 이어서 철강 금속. 요거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봐야지 어떡해. 아빠는 이거 38페이지 14페이지 이거 있는데 한 3일 걸렸어. 니네들 자고 조금씩 보고 회사에서 조금 보고. 아, 참. 아빠도 일 안 하고 맨날 주식 공부했으면 좋겠다. 경기와 경기 요인이 아닌 것. 아, 제목 너무 멋있어. 경기와 경기 요인이야. 경기를 타는 것과 경기를 타지 않는 것. 박민진 애널리스트님, 유진투자증권 봅시다. 자, 그냥 용어들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 탈탄소와 탄소 절감, 이게 이제 수소, 이런 부생 원료 이렇게 쓰는 거. 그리고 또 탄소하겠지. 탄소 집약도. 높을수록 안 좋다. 이산화탄소 많이 내뿜는다 이게지. 탄소 집약도가 높다 이러면. 배출권. 요게 EU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밑에 이제 있다 보면 내용이 나와. 돈내 나라 이제 이산화탄소만 내뿜으면 이거는 개발도상국한테 다 족쇄다. 탄소 국경 조정제도. 깎아준다. 니들 나라 전부 다 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이걸 만들어라. 어소시에이션을 만들어라. 고로. 철광석. 돌이지, 돌석. 되고 있나? 전기로는 고철 스크랩을 이용해서 쇠물 빼는 거. 요걸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일단 요거는 한번 훑어봐야 돼. 이래야지 뒷장을 이해할 수 있어. 조강. 고로에서 녹인 쇳물. 용관에서 발발발 끓는 거 뉴스에 포스코 맨날 나오면서 연초에 무역 수지가 어쨌네 그럴 때 이렇게 쇳물 나오는 거 그거 원료탄 이 고로에서 요 고로 철강석 요거 고로에서 철강석을 녹여 그때 어떻게 열을 이 플래시 포인트라 그러나 아니면 멜팅 포인트라 그러나 녹이기 위해서 또 고열을 내야겠지. 그때 첨가제 강정탄 이거는 원료탄보다 더 센 거란 얘기지. 전결성 우수한 거. 요게 수치라면 강정탄은 번개탄. 그지? 코크스. 원료탄을 요거 이 숯 코크스에 넣는데 코크스 로에 넣고 밀폐해서 가열하면 더 올라가겠네. 찰스 크랩. 이거 무슨 오늘 길 가다가 무슨 자원 고물상 그거 수집한 거. 폐차장도 요 찰스 크랩이 많이 나오겠지. 앞으로는 요게 귀해진다. 보자고 왜 귀해지는지. 여전히 타이트할 글로벌 수급. 그렇지만 시황이 하방 경직성이 있다. 빠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 어느 선 빠지다가 멈춘다는 얘기지. 중국은
지금 수출보다는 수출할 거리는 안 되고 지금 내수 지키기가 바쁜데 글로벌은 계속 수요를 빨아들여야 된다. 계속 빨아들이고 있다. 철강석과 원료탄 가격의 조합. 요게 가격이 잘 어우러져야 왜 이래? 왜 16페이지 넘어가지? 신기하네. 이게 이번에는 다 올라버린 거지. 그 코스트 푸시. 원가를 올리는 역할을 했단 말이야, 이게.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코스트 푸시 할 거란 얘기지. 어디 방향으로? 업사이드로. 기업 분석. 포스코, 현대제철, 고려아연, 세아제강. 아빠는 요 중에서 아빠 원래 이쪽을 잘 안 해, 투자를. 잘 안 해. 이게 너무 오르는 거는 되게 확률이 낮은데 내릴 확률은 굉장히 높아.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섹터야. 이 에너지 쪽이. 근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가격도 많이 빠졌고 지금 좀 들어가서 괜찮겠다 싶어서 이 석탄 가격이나 이런 비철 이런 쪽도 계속 올라가겠어라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계속 올라가면 얘네들은 돈을 벌어. 코스트 푸시로 인해서. 과연 내년에 한번 또 올라갈까? 자, 읽어보지 뭐. 경기와 경기 요인이 아닌 거. 타픽은 포스코래. 아빠 포스코로 투자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냥 안 땡겨. 자, 구조적 변화가 생겼대. 지금 중국의 수요 모멘텀 둔화로 초과 공급이 확대되면 글로벌 가격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요에서 안 사주니까 그러면 이 재고 쌓는 거 뭐해? 수출해야겠지. 그러면은 글로벌 가격에 영향을 받겠지. 과거. 다만 구조적 변화가 생겼다. 중국의 탄소 중립 목표란 게 생겼어. 탄소 배출권. 규제를 강화해야 돼. 자, 에너지, 마늘, 다소비 업종인 철강산업 생산 규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왜? 여기에서 이산화탄소 제매 부분이거든. 이거랑 운송. 올해 하반기 중국의 수요 모멘텀 둔화를 상쇄시켰지. 요것 때문에. 이게 갑자기 석탄이 빡 올라갔잖아. 2022년 중국의 수요와 공급은 정체될 전망이다. 내년은 정체. 초과 공급 늘 게 없어. 그렇다고 부동산도 안 받쳐줘. 헝다 때문에. 중국은 중국 GDP의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25에서 30%. 부동산이 꺼졌다. 그럼 GDP는 30% 날아가는 거야. 우리나라도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GDP에서 부동산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근데 그게 다 개발도상국이 거쳐가는 과정이라는 거지. 우리도 과거가 그랬었고. 얘는 이분은 타픽으로 포스코. 아빠는 고려이 제일 안전한 것 같아서 여전히 타이트한 글로벌 수급. 아빠는 요걸로 올해처럼 돈을 많이 벌려고 한 게 아니라 경기가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갔을 때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한다면 그거에 해지를 할 수 있는 그게
그런 시나리오를 벌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그거의 한 축으로 이 섹터를 찾은 거고, 그중에 제일 안전해 보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제일 안전해 보이는 기업이 고려 아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산 거야. 약간 방향성이 달라. 벌교보다는 안전성의 해칭의 개념으로 생각한 거야. 주식으로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지키는 전략이 아빠는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 2배, 3배 버는 거? 그건 아빠는 재주 없어. 근데 아빠는 지키는 게 더 뭐라 그럴까? 비중을 높게 둬. 지금 시가총액이 낮아져도 여기 없나? 주식종합? 코스피 어떻게 보냐? 에이, 모르겠다, 씨. 어쨌든, 코스피가 하락세여도 아빠는 돈을 벌어야 돼. 아니면 똔똔이든가 지켜야 돼. 매달 매매 차익으로 매도하는 게 있어야 돼. 아빠는, 그냥 그게 아빠 원칙이야. 적게라도. 자, 먹으려면 코스가 많이 떨어졌어. 18만원에서 14만 7천원까지 떨어졌다고. 이게 먹으면 많이 먹겠지. 그지? 현대제철. 이것도 포스코처럼 똑같이 떨어졌어. 최고점이 54,000원에서 4만원까지. 어디 갔어? 현대제철. 이 현대제철이 포스코. 근데 반면에 고려아연 볼까? 고려아연은 별로 떨어지지 않았어. 다른 거, 다른 종목들 대비. 거의 40%? 현대제철 얼마야? 54,000원에서 4만원이면 14,000원 차이니까. 40면 40% 떨어진 거 아니야. 고려아연은 62만원에서 49만원. 62 빼기 49. 13. 50이라 치고 5, 20. 20%밖에 안 떨어졌어. 근데 아빠는 이게 안전해 보여. 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이트할 글로벌 수급이래. 아, 빨리 진도 나가있다. 이거 양이 많아서. 야, 여전히 타이트하대. 중국 철강 수요 바닥 찾기. 철강 수요 급증은 정책 효과. 자, 작년서부터 올해 상반기는 타이탄 제품 수급, 원료 가격 상승이 철강 가격을 견인하는 완벽한 시황이었다. 왜? 한국하고 중국만 공장이 돌아갔어. 그러니까 모든 생산이 다 얼로 모여? 한국, 중국. 특히 중국이지. 원래 전 세계 물가를, 물가를 낮춰준 정말 1등 공신이 중국이었으니까 지지되었다. 워낙 선진국은 재난지원 세제 혜택으로 자동차 소비를 또 촉발시켰어요. 여기다가 또 정부가 소비를 촉발시키는 여기다 휘발유를 부어버린 거야. 딱 맞지? 갑자기 막 돈을 막 벌어들인 거지. 부동산 규제 풀어버려. 디플레이션 될까봐. 재난지원금 풀어. 그래서 막 돈을 소비자들한테 막 갖다 줬단 말이야. 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안 사도 되는데 사게 되니까. 또 많이 찾으니까 원료 가격이 올라가고. 원료가 많이 올라간다는 뭐야 얘기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 중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니까 많이 짓겠지. 그럼 뭐가 필요해? 철강. 철강석이 많이 올랐나?
자, 이건 다 비처리네. 아까는 알루미늄 봤을 거고, 아연 한번 볼까? 아연? 아, 니켈을 보자. 자, 니켈은 거기 빠지질 않았지? 건, 아주 견조하다, 니켈은. 자, 그러면 철의 주성분인 주석을 한번 볼까? 고공행진이네. 와, 한번 흔들리고, 이때는 아마 중국 정부가 반강제로 내렸던 것 같은데, 수요가 많으니 다시 올라올 수밖에. 아, 진짜 세다. 중국 명목 소비는 2024년 동기비 9% 올랐고, 2019년은 중국 소비는 2019년 대비 상회한대. 그러면 공급은 수요를 당연히 못 따라가겠지. 왜? 코로나라고 까질 것 같아서 공장문 미리 닫아놨는데 갑자기 생각보다 극동아시아 쪽은 너무 호황인 거야. 전 세계 다 찾아 우리 제품들을. 거기에서 공급과 수요가 미스매칭이 났던 거지. 여기 있네. 갑자기 3분기 이후 실질적인 공급 부족이 나타난 거야. 부랴부랴 재개했지? 각국 선진국에서 다 풀어주고. 근데 뭐 그게 갑자기 만들어지나? 갑자기 찾으니까. 그렇지. 170%가량 급등. 이는 원가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 압력이 코스트 푸시로 이어져 철강 가격 급등에 일조하였다. 이건 아빠 쓴 거. 근데 미중 관세 장벽으로 인한 비용이 증가했지? 이 비용은 누구한테 전가돼? 소비자한테. 관세 200원만 내도 되는 걸 미국이 지금 중국 죽이겠다고 관세 200원 걷던 거를 갑자기 600원 걷어버려서 그러면 나는 예전에는 200원에다가 뭐 대충 뭐 마진 100원 얹어서 300원에 샀는데 갑자기 관세가 600원 올라버린 거야 3배로. 그럼 어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라? 원가가 올라버렸네. 그러면 거기다 그대로 마진을 100원 붙일까? 아니지. 내가 그 600원을 내기 위해서 돈을 끌어온 게 있는데 대출을 받고 200원만 내던 걸 갑자기 600원 내라고 그러는데 금융비용이 발생했잖아. 아빠는 그걸 수입하는 사람인데. 그럼 어떡해? 옛날에 2천만 원 가지고 한 컨테이너 들어왔는데 갑자기 관세 때문에 갑자기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게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야. 옛날에 한 달에 다섯 컨테이너 했던 거를 한 컨테이너밖에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어떡해? 다섯 컨테이너 분만큼의 마진을 놓게 될 거 아니야, 한 컨테이너에다가.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은 그 영업이익률이 아니라 영업이익액을 맞추기 위해서 영업이익률을 올려. 결국은 소비자가 된통 맞는 거지. 그럼 어떻게? 여기서 또 뭐가 불난집에 부채질 했어.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했잖아. 겁나 찍어냈잖아, 돈을. 돈을 찍어내면 또 어떻게 해? 올라가지, 계속. 현물가들은. 그러다가 주춤했는데, 다시, 이렇게. 이건 잠시다. 어떻게 정부가, 아무리 공산당이지만, 자유시장 논리를 강제적으로 막을 수가 있어. 일시적인 거야. 자, 주요 지역 철강제 가격 추이. 유럽 내수가는 어때?
꺾였지. 꺾이니까 꺾였다. 미국은 이제 막 꺾이려고 하고 중국은 계속 보합으로 가고 있고 철강 가격을 아직도 죽지 않았다는 거야. 야, 반드시 또 오르게 돼 있어. 이러면서 업자들이 버티는 거지. 가격 안 떨어지잖아. 수요가 그 받쳐준다는 얘기겠지. 중국 철강 명목섭이 둔화, 6월 이후 본격화. 중국 철강. 중국의 수요 모멘텀 둔화가 시작됐대. 올해 하반기 들어서. 2014년 미국의 테이퍼링을 앞두고도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부동산 시장 규제 등 디레버리징에 나선 바 있다. 중국 정부는 미리 선제적으로 규제를 했다는 거지. 또다시 미국의 테이퍼링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다시 규제에 들어갔다. 중국 제로 성장 전망 내년에 철강 명목섭이 증감률 봐라. 중국의 철근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철근은 아까 그 전기로 해서 녹이는 거야. 철 스크랩으로. 부동산 투자는 지금 꼬꾸라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 심리를 이기는 가격은 없어. 심리가 꺾이면 가격은 따라오게 돼 있어. 중국의 지역 수요 모멘텀은 견조. WSA 전망치 역시 기존 9.3에서 성장을 11%로 조정했다. 중국 제한 지역들 속에서 수요 전망이 밝은 지역은 선진국으로 올해는 미국 내년 5.6%, EU 역시 5.5%. 선진국의 철강 수요는 자동차와 내구재 섹터 의존도가 크다. 올해 공급망 차질로 이연된 내년도 수요 모멘텀을 견인할 것이다. 벌써 선진국은 인프라 투자를 경기 회복의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미국 바이든도 추경 요거 오케이 떨어졌지. 천조. 도로, 철도, 항만, 철강 집약적인 정돈 인프라를 투자를 해. 거기에 플러스 에너지, 여기에 투자. 기존 2차 산업, 그리고 향후에 4차 산업 가야 되나? 그렇지? 동시에 해야 된다. 그래서 철강협회는 인프라 투자 규모 1000억 달러당 500만 요거 뭔지 모르겠어. 추가로 이렇게 수요를 유발한대. 그러면 수입에다 써야 될 거 아니야. US 스틸은 뭐 그걸로 택도 없지. 그러면 올해 한국의 철강 수요는 9% 성장. 2019년도 레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 내년에도 성장 모멘텀은 둔화하나 1.5%가량 추가 성장이 이어진다. 신조 수주가 급증한 조선사양 수요가 견할 전망이며 건설량 역시 올해 내년에는 LNG 쪽이 많이 오다를 받을 것 같지? 그래서 철강은 아직까지는 수요가 강하다. 전 세계에서는 이 정도 증감률은 좀 낮아지지. 자, 중국 수요 전망이야. 올해 내년 비슷한데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는 철강을 이렇게 원한다는 거야. 글로벌 철강 수요는 2020년에도 2.2% 추가 성장. 중국은 1분기 이후 바닥 찾기. 가장 큰 변수는 중국. 올해는 디레버리징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부문 부진을 상쇄할 인프라 투자 모멘텀까지 제한적이었으나
최근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스페셜 퍼포스 SPB인가? 발행을 늘리며 인프라 투자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양상이다. 중앙정부는 다 지방정부한테 다 떠넘겨. 지방정부가 만약에 디폴트가 났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끝내는 중앙정부가 이거를 받아들여줘야 돼. 결국에는 중앙정부의 재정난은 악화될 거라는 게 아빠 생각이야. 자, 이것도 확대한대. 기존에 화석을 잘 쓰다가, 이 싼 화석을 잘 쓰다가, 지금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게 걸리니까, 이제 비화석 연료, 대체 에너지, 그런 것들로 20% 수준을 확대한다는 세부 목표를 두었대. 근데 올해 요 계획은 망했어요, 일단. 지방정부가 계속 이렇게 발행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중앙이겠죠, 뭐. 중국 신재생 에너지가 바다 여기 있기 때문에 다 일로 와. 왜? 극동아시아 여기는 편서풍이 분다고. 편서는 서쪽 편에 서서 동쪽으로 바람이 쏘는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다 요쪽에다. 아까 이따 뉴스 보여줄 건데 중국이 150개 원자력 짓겠다는 게 다 이쪽이야. 우리나라도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다 여기 있어. 우리나라는 이제 지을 데가 없어. 그래서 못 짓는 거야. 국민의당의 그 말은 좀 잘못된 것 같아. 뭘 더 줘? 지을 땅이 없는데. 뭐 아파트 좀 따닥따닥 지어야 되는 줄 알아? 그러면 바닷가 근처에다가 원자력을 심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터지면 우리 날아가는 거야. 근데도 또 찍소리도 못하는. 중국 조각 생산의 정점이 지났을 가능성. 공업정보부는 중국이겠죠 뭐. 중국이 아니고 2020년 말 중국의 조각 생산량이 2020년 수준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공표된 바 있다. 3분기까지 조각 생산량은 12% 증가. 3월 허베에서 감산 조치가 철강 가격 급등을 초래하여 아이고 또 생산 저기 탄광까지 막아버리니 또 부채질 또 해버렸지. 하지만 차강 수요가 둔하기 시작한 하반기 들어 경고를 받았대지. 너무 많이 쓰지 마. 탄소 배출권 한계치 도달했어. 이제 다 꼭 수도꼭지 닫아 이러니까 그냥 공산당은 말 잘 가. 한번 따가면 딱이야. 그때만 갑자기 마이너스 21%가 됐네. 그래서 중국의 감산이 갑자기 본격화됐어. 9월 달에 마이너스 9%로 역성장. 조광 생산량을 갑자기 확 낮춰버린다. 글로벌 조광 생산량.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탄광 이쪽은 다 문을 닫는 분위기야. 뭐 리오틴트도 그렇고 지금 다른 저기 호주 쪽이나 브라질인가? 그쪽도 다 닫는 추세야. 왜? 이산화탄소 배출이 너무 심하거든. 자, 중국의 차광 생산 통제는 지속. 2022년 30% 차광 생산 감축하는 통지를 내렸대. 왜? 베이징 동계올림픽.
에너지원 단위의 감축 목표와 산업구조 조정. 이렇게 했다. 이중규제 목표. 2016년부터 20년 5개년 계획. 연간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하고 에너지원 단위 및 탄소 집약도 각각 15에서 18% 감축하겠대. 그러나 생산 능력 과잉 축소 이런 것들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대상으로 이제 줄이겠다고 한 거야. 에너지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것들 요것들을 중점적으로 줄이겠다. 그래서 노후화된 설비를 퇴출한다. 그래서 요즘에 기사 나온 게 철강 회사들 중국에서 계속 M&A하고 구조조정하고 다섯 개 있는 저기 철강 회사를 하나로 제일 큰 회사를 단순화하고 그런 것들이 영세한 업체들 옛날 설비를 가지고 있는 데들은 자금 여력도 시원찮고 그 설비는 계속 탄소를 배출하니 반강제로 없애버리는 거지. 삼 년 만에 쫓겨났어. 그러나 환경 규제 수단으로 번번한 가정력 통제가 이루어졌고 청소년들이 환경설비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거야. 못 믿는 거지 정부의 전기 공급을. 주요국 이산화탄소 배출 기여도. 인도는 막 시작했지. 차이나는 거의 꼭대기. 중국 GDP 단위가 탄소 배출량 추이. 이거 좀 뭐. 그래서 중국의 국가결정 기여. 중국은 2030년 이전에 탄소 배출 정점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는데 2005년 대비 65% 감축, 비화석 원료는 25%까지 수준 확대한다. 너무 급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가능해? 이 액션 플랜이 뭐야? 고로의 경우 조강 1톤 생산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이 17%가량 감소해야 된다. 고로 17%를 감소해야 된다. 이게 말이 쉽지? 그래서 쌍용 CN이가 우리나라에서는 요 시멘트 제일 먼저 하고 있잖아. 쌍용 CN이도 괜찮아 그래서. 가능하냐고 이게. 그래도 계속 줄여왔네. 근데 왜 미세먼지는 왜 이렇게 날로 심해지는 거야? 이건 못 믿겠는데 이 수치는. M&A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노후된 그런 설비나 돈 없는 데들은 니네 연료 소비율 17% 감축 안 되면 능력 안 되면 큰 회사한테 넘겨. 우리나라 옛날 전두환 때 그때도 구조조정 했었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컨테이너로 치면은 그 조향을 망가뜨리고 벌크로 치면은 범양 지금으로 치면 대한해운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없애버렸단 말이야. 그중에 그 범양의원의 그 회장님인가는 범양이었던 것 같은데 조향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 사옥 거기에 처문 열고 자살을 하셨었지. 옛날 그 그 보험 쪽에 국제라고 있었는데 그것도 없애뜨렸고
그런 과정을 중국도 겪고 있는 거죠. 반강제적으로. 이게 또 공산당이니까 또 빠르게 가능하다고. 뭐 전두환 시절 때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때가 우리나라 민주국가였다고 할 수 있나? 근데 글로벌 수급은 타이트해, 여전히. 중국은 철강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어. 왜? 니 줄 거 없어. 지금 나도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뭔 수출이야. 수출을 하게 되면은 업체들이, 이 철강사들이 과잉 생산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탄소 배출 더 많이 하겠지. 아예 증치세라고 요 보조금을 없애버렸어요. 약 한 17% 수출을 하면은 17% 정도 환급을 해줬어. 우리나라 보통 관세 환급은 보통 한 8%? 그렇게 해주는데 17%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수를 돌리겠냐고 수출을 하지. 수출하면은 17% 환급 받으면은 그 돈 내 건데 회사 오너 입장에서는 수출을 작년은 정책이었다고 이걸 없애버렸어 갑자기. 얘네들 수출 안 하지. 생산량 억제 효과를 가져오지. 효과를 가져왔네, 그지? 중국이 수출을 안 하니 한국에서 중국 거 바오샨 철강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우리나라 수입해서 유통을 했단 말이야. 중국이 증치세가 없어지니까 철강사들이 수출을 안 할 거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한국 수입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거나 소멸하거나 다른 업으로 전환하든가 수입 감소로 이어졌지, 당연하게. 그런데 만일에 이거 빨간색 아빠가 쓴 건데 중국 자국 내에 부동산 수요 감소로 홍다 사태로 빠바방 계속 터지는 거야. 그러면 아빠 뭐랬지? 부동산은 심리가 반 이상이야. 그러면은 중국 시민들이 부동산을 안 사. 이제 부동산은 끝났어. 이걸 돈 못 벌어. 가뜩이나 유령 건물에 홍다처럼 지금 거기에 분양금만 내고 완성되기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완성도 안 돼. 여기 건설사한테 돈 맡겼다가 완성 안 되면 어떡해? 회사가 망하면 건물이 짓다 말았는데 내 돈은 어떡해? 그러면서 더 안 사게 된다. 소비 위축이 불러들여서 그럼 곧 그거는 건설 수주가 줄어들겠지. 그럼 철강이 공급 과잉이 되겠지. 수요가 줄어들었으니. 야, 안 되겠다. 시진핑이 야, 다시 수출해. 그럴 수도 있잖아. 왜? 국내 수요가 공급을 옛날에는 현재는 120%를 흡수를 했다면 이제 수요가 60%밖에 수요 못해. 남은 40% 재고는 수출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나라 철강사는 또 힘들어지겠지?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수출은 줄고 있네. 증강료도 줄고 있고. 역시 줄고 있고. 그래도 여기는 증감률 상승으로 나오네. 이 폭이 되게 낮은데 증감률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나? 올해 글로벌 철강 공급 부족 3천만 톤 이상이 월드와이드로 부족하대. 중국은 올해 5천만 톤 초과 공급. 근데 중국 외지역은 올해 8.8억 톤이 필요해. 연 8천만 톤 이상의 공급이 부족하대. 월드와이드로 봤을 때는. 근데 중국은 5천만 톤 초과 공급이야. 3천만 톤은 중국 외 다른 나라, 우리나라든가 인도라든가 여기서 끌어와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나라가 요거 반사이익 얻을 수 있어. 특히 미국. 얼마 최근에 기사 보니까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를 죽이려고 한국과 손을 잡았어. 그래서 한국 외교부 쪽에서는 철강 쿼터제 좀 높여달라. 니네 부족하잖아. 우리가 좀 메꿔줄게. 우리나라 좀 니네 나라 좀 수출 좀 할 수 있게 해줘. 더. 그렇게 해서 교섭을 했단 말이야. 결과는 어떻게 날지 모르겠고. 내년에는 확대 가능성이래. 더 이상 초과 공급이 쉽지 않다. 탄소 배출권 때문에. 수요가 정체하더라도 공급이 늘지 않는다면 중국의 초과 공급 규모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 남줄 거 없다는 얘기지. 그런데 일본도 신일본 제철 설비 투자를 안 했어. 그래서 가동률이 높지 않아. 근데 지금 막 투자를 한다고 해도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지. 공장을 어떻게 한두 달 만에 뚝딱 짓나? 생산 능력이 인도를 제외하고는 여기에 미탈인가 있잖아. 나머지 나라는 미비해. 베트남 생산량 비중 1.1%도 포스코 비나가 들어가서 여기에서 포스코 비나 물량을 빼야 돼. 그러면 실질적으로 베트남 생산 능력은 여전히 미비해. 그러면 중국이 아니더라도 월드와이드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니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다. 그지? 이만큼 부족하대. 마이너스야. 유효한가? 철광석과 원료탄 가격이 좋아. 중국의 대규모 감산이 초래한 철광석 가격 급락. 중국의 조광 생산량은 상반기 급증했다가 하반기 갑자기 목표치 달성이 갑자기 급감이 돼. 어떤 목표치야? 탄소. 훅 떨어졌대. 그럼 반대로 내년 상반기 때는 쿼터제라고 봤을 때 다시 또 올라가겠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아무래도 HR은 코일, 열연, 한 롤드 코일. 지금 이런데 과연 내년 상반기 때 다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1분기 이후 하나. 1분기 이후 완화될 것이다. 1분기는 왜 1분기야? 2월 달에 북경 동계올림픽 지나고 나서 완화된다는 얘기지. 그것까지는 안 한다 얘기야. 요거. 3월 7일인가 3월 9일부터인가 하는 것 같은데. 이전과 다르대. 그때는 2천만 톤가량 초과 공급이었는데 2018년에는 그나마 8,200만 톤에서 이렇게 줄어들어 4분의 1로. 이때 2019년 브라질 베일 생산 타격 입었고 4사 호주 리오틴토 BHP 폴트스큐 뭐야 이거 그러니까 어려워. 철강 생산량은 요까지밖에 회복을 못했대. 철강 수요는 늘고 조정 조짐. 이게 이 내용의 핵심인 것 같아. 신규 광산 오픈했대. 그렇지. 절대적인 수익원이지. 에비타의 70%.
와, BHP가 70%를 기여했대, 철강석이. 베일은 더 높대, 브라질. 왜 그러겠어? 얘네들은 가격이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 석유랑 똑같아.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굳이 철강석을 많이 캐지 않을 거란 얘기지. 덜 캐고 공급을 수요를 맞춰가면서 가격을 더 올려받으면 인건비도 덜 나가고 돈은 똑같이 벌고. 왜?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베일도 저마지 철강 생산 줄인데 가격이 오르지 않아? 또 줄인데 하향 조정. 아, 원가가 높아지고 있어서 철강석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이거지. 많이 비싸졌네. 우님도 안 먹겠지. 이거 실어다 날라야 되니까. 고원가 광고들이 뭐야? 뭐 노후 소비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자동화 설비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원가가 올라가니까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음, A라는 나라는 석유를 캤는데 1리터당 원가가 500원밖에 안 들어. 근데 B 나라는 석유가 질이 좋지 않거나 어떤 정제를 더 많이 낸다면 원가가 딴 데는 A 나라는 500원인데 B 나라는 700원이 들 수도 있는 거거든. 700원이 드는 나라는 감산을 고민해야지.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는데 생산은 안 한다. 덜 한다. 캐시 코스트가 밀어 올리는 형상. 운임도 밀어 올리니까 당연히 철강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운임은 내년까지도 이렇게 비싸질 것 같아. 4배 급등. 그런데 중국이 호주산 프리미엄을 안 샀지. 와, 많이 투입되네. 철강석보다는 덜 들어가는구나, 조광할 때. 20% 수입. 상당 부분 호주다. 쥐들이 안 산다 그러놓고서는 쥐들이 지금 미치겠으니까 호주 거 지금 다시 사잖아. 몽고가 쉽나? 지금 국경 폐쇄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발전용도. 전기 만들려면 이 석탄을 많이 뗐다고. 음, 강정탄 가격이 이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네. 석탄 재료가 줄고 있네. 석탄 말고 좀 대체재를 많이 투입하면 석탄 재고는 점점 없어지겠지? 시간이 필요하지. 조정폭이 제한적이고.
그러면 원료탄 역시도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만 되면 정체네. 당분간 그렇지. 갑자기 수소 에너지 되나? 와, 많이도 의존했다. 57%? 어이구, BHB 팔았대네. 비처리 돈 되지. 이건 왜? 전기로니까. 그렇겠지, 아무래도. 투입 단가는 좀 낮아진다. 빠지고 있네. 중장기를 유효한 코스트 푸시. 철스크랩 가격 상승은 기조적이고. 철강업계 탈탄소 노력은 이미 시작됐다. 수소 반도체와 같은 국외에서 개발되고 활용되겠지만 시간이 거리 상당한. 철스크랩 활용하는 게 제일 빠르지. 고물. 그러면 인선이 힌트가 또 주목을 받을 거라고. 왜? 모회사가 건설사니까. 건설사 건축 폐기물. 그것도 철스크랩 아니야. 일본제철과 포스코는 고로가 많아. 현대제철은 레포트에 하면 5대5 비율에 현대제철이 탄소를 덜 배출하는 거지. 아, 중국 전기로는 10%이네, 10%. 장입비율을 높여라. 결국은 철스크랩 수요가 증가한다는 의미겠지. 탄소 비용 증가는 불가피. 그러면 이 비용 증가가 전가가 되겠지.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인플레라는 형상을 띠고 전가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소비자들은 물가가 올라 치솟아. 그런다고 내가 봉급이 더 오르나? 결국 주머니가 더 얇아진다는 얘기야. 거기다 금리까지 올리는데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올라가고 주택담보대출 이자금도 올라가고 신용대출도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거야. 버는 거는 똑같으니까 반대적으로 돈을 덜 벌게 되는 현상이 계속 나올 거란 얘기지. 12AM 이후에 2026년부터 시행 배출권 가격 단 자국에서 부담한 탄소 비용은 공제
자국의 탄소 비용이 상승해야 된대. 음, 2023년부터 포스코 시총 2조 4천억. 배당 5%. 아, 배당을 진짜 화끈하게 주네. 하반 경직성. 어렵대. 중국의 수출 감소세는 싸긴 싸다. 증감률이 빠지기 시작하지. 아, 배당 수익률 확 올라갔네. 현철이다. 5천억. 인상 마무리되었고 올해 상반기. 하반기 역시. 근데 현대기아차가 차가 잘 팔려야 이 현대차가 비싸게 사주는데 현대차가 반도체 수급 때문에 아직도 생산이 잘 안 되면 현대차 가격 올렸다고 그거를 다 받아줄까? 철근은 봉영강, 그렇지. 봉영강 H빔이나 뭐 저기 뒷바라고도 하는데 그 철근 이런 것들을 다 봉영강이라고 해. 현철도 금속 분리막 사업을 시작한다네. 코롱 인더랑 같은 건가? 5조 시총. 아연 재련 수술 가격 모두 반등 가능한 상황. 감산하겠다고 하고 재련 생산량 3.8% 증가. 어, 아연 생산 능력 증대,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수소. 한 가지 반가운 거는 요거 보면 또 2차 전지 때 요거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폐배터리 활용. 요게 하나 있을 것 같아. 모멘텀이. 퍼가 동종업계 대비 높아.
2,800억. 세아가 미주 많이 하지. 이거 값이 때리 못하겠고, 반더비. 유가 상승세 감안할 때 에너지용 강간 시장 호조가 내년에도. 자, 이렇다. 그래서 아빠는, 포스코는 내려갔다가 점점 올라가는, 그것도 타겟이 괜찮고, 현철은 37,000원 갔다가 2만원 갔다가 4만원, 6만원, 7만원. 이것도 긍정적이네. 자, 그래서 아빠는 고려와연을 조금 샀어. 떨 때마다 계속 좀 살 거야. 이게 하나 더 있는데, 지금 3시 반인데 지금 졸려서 못하겠어. 이거는 내일 찍자.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 1부 끝. 안녕.